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약바이오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외국인들이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주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덕분인지 제약바이오 섹터 좀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이 외국인 수급이 이 바이오 섹터로 다시 좀 들어오고 있는 배경에는 이 하반기 대형 이벤트들이 본격화되는 시기라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알테오젠은 이 SC 제형 기술의 이 기술 이전 재개 기대감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다시 부각을 받고 있고요. HAB는 이 단간암 신약 후보 물질의 이 미국 FDA 허가 신청을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좀 앞두고 있다는 등의 이 몇몇 이 중심 기업들이 이 임상 결과 발표나 이 글로벌 기술 이전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한 이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에 좀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기업들의 실적도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최근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예상보다 양호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매출과 존슨앤존슨 병용요법 마일스톤의 수령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SK바이오팜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매출이 40% 이상 늘면서 올해 첫 연간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분기에 이제 두 자리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오공장에 대한 가동과 이제 고부가 CDMO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제 약가이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매출이라든지 라이선스 수익 그리고 생산 능력 확대 등이 국내 제약 바이오의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의 핫 이슈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알테오젠이 미국 물질 특허 등록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최근 이 알테오젠의 이 자아 피하 주사 이 전환 기술이죠. 이 SC 제형 전환 기술 ALT B4에 대해 미국 물질 특허 등록에 좀 성공을 하면서 이 글로벌 독점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 기술 경쟁력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은 이 정맥 주사를 이 피하 주사로 이제 바꿔주는 이 핵심 플랫폼인데요. 이미 이 미국 머크나 이 다이, 이 찌산큐 등의 이 6개 글로벌 제약사에 좀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고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서 2043년까지 미국 내 이 독점적 관리를 좀 확보하게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추가 수출이나 이 로열티 수익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이 미국 물질 특허 등록을 성공을 하면서 점점 더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와는 반대로 이 특허 문제 때문에 이미 체결했던 계약에서 해지가 된 경우가 있다고요? 네, 알테오젠은 최근 이제 미국에서 자사의 피하 주사 제형 관련 물질 특허를 등록하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과 시장 입지를 강화를 했는데요. 반대로 인투셀은 특허 이슈로 이제 ABL 바이오와 기술 이전 계약이 해지가 되었고 또 다른 파트너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도 이제 협력 구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인투셀은 2023년 삼성 바이오 에피스, 2024년 ABL 바이오와 이제 플랫폼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이제 특허 침해 분석 과정에서 이제 넥시타칸 약물 중 하나가 중국 내 선행 특허와 이제 구조가 겹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ABL 바이오와 이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기술 수출과 그리고 글로벌 협력 확대와 동시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반기 더 기대되는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기술 수출 참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특히 올해 상반기 굵직한 학회들이 몰려 있었는데, 자, 이 자리에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 수출에 대해서 역대 최대 기록을 했다고요. 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은 국내 제약바이오 이제 기술 기업들의 이제 상반기 기술 이전 계약 규모는
87억 6천만 달러로 이제 한국 돈 약 12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술 이전 총액이었던 이제 47억 1,300만 달러에는 2배에 달하는 계약이 이제 수출이 되었는데요. 하반기에도 이제 추가 계약이 이루어진다면은 역대 최대였던 2021년 115억 7,400만 달러 약 15호전을 넘어가지고 20조 원까지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글로벌 제약사인 존슨앤존슨이 이번에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 소식에 함께 웃은 우리나라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궁금하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유한양행의 이제 폐암 치료제 렉나자는 존슨앤존슨 자회사 이제 얀센에 기술 수출된 이후에 본격적인 실적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존슨앤존슨은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렉나자 병용요법이 글로벌 매출이 전년 대비 이제 159% 증가한 1억 7,900만 달러를 기록한다고 밝혔고 상반기 누적 매출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약 79%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유한양행은 해당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본과 유럽에 대한 출시로 1,500만 달러 규모의 이제 단계적 기술료인 마일스톤 수익도 확보되었고요. 향후 출시 지역 확대에 따라 가지고 추가 수익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2025년 유한양행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이 약 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실적 성장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특허와 기술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특히 특허가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평생은 아닌 만큼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업계에서는 굉장히 호재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시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글로벌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이 특허 만료가 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엔 사실상 이 10년에 한 번 올 기회가 좀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건 이 국내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좀 큰 기회인데 이 생산 기술과 글로벌 유통망을 이미 좀 갖춘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이 바이오시밀러 이 시장 확대를 본격화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결국 지금은 이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이 속도, 생산 능력, 이 허가 전략이 좀 성패를 좀 가르는 시기이고요. 이 국내 기업들이 이 타이밍을 얼마나 좀 빠르게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이 글로벌 점유율이 크게 좀 바뀔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 한편 지난 27일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인 AIIC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가를 했을까요? 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토론토에서 열린 이제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입지를 이제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가 그 대표적인데 뇌 안에 항체를 효율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플랫폼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이 기술은 올해 4월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 이제 기술 이전되어서 계약금과 마일스톤으로 1,480억 원을 확보하면서 이제 큰 주목을 받았던 기술인데요. ABL 바이오는 이제 이번 발표를 통해서 국내에서 사업 설명을 열어 주요 항체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과 기술 전략까지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AI 기반 이제 뇌 영상 분석 기술을 개발한 이제 신규 상장한 뉴로핏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번 AAIC에서 알츠하이머 진단 솔루션을 포함한 이제 주요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뉴로핏은 치료제의 부작용과 효과를 이제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강조하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이제 세계 최대의 치매 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진하면서 국내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와 진단 분야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 주가는 보통 상저하고 계절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주가가 살아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제약바이오 업종은 정통적으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상저하고 이 계절성을 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상반기엔 이 미래를 위한 이 연구 개발 투자에 좀 집중을 하다가 그 결과를 통상 이 가을 이후 이 발표하는 이 패턴을 좀 보여서죠. 올해도 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 모멘텀이 점점 좀 강화되는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하반기에는 주요 기업들의 이 글로벌 임상 결과 발표나 이 기술 이전이나 FDA 허가 신청 그리고 이 미국과 유럽 학회 일정 등의 여러 이벤트들이 줄줄이 좀 대기가 되고 있어서 이 섹터 전반에도 수급이 좀 다시 한번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러한 모멘텀들이 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을 때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이 수급이 옮겨지면서 이 섹터 전체로의 확산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은민 자문역의 하반기 더 기대되는 제약바이오주 탑3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지난주 탑3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고요? 네, 이번 주에도 잘 준비해서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탑3부터 알아볼 텐데 자,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제약 바이오주 탑3는 유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유바이오 로직스는 글로벌 공공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제 콜레라 백신 사업의 빠른 성장성과 신규 백신에 대한 파이프라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국제기구를 통한 공급으로 이제 누적 수출로서는 이제 2억 도스를 돌파했고 2025년 예상 매출은 전년 대비 53억 증가한 1,4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제2공장에 또한 이제 증설을 하고 있어가지고 연간 1억 도스 이상의 생산 능력도 확보를 하였고 높은 설비 가동률 덕분에 영업이익률도 약 41%에 달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기반으로 이제 바탕으로 회사는 이제 장티푸스라든지 아니면은 오가스마쿠균 백신 등의 이제 프리미엄이 달린 이제 백신 개발을 나서고 있고 민간 시장에 대한 진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인성 이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이제 수요가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확대는 이제 안정적인 백신 수익과 함께 이제 성장 동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탑3로 유바이오 로직스 선정해 주셨는데요. 자, 탑2는 어떤 기업일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제약바이오 탑2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지금 미국 시장에 이제 뇌전증에 대한 신약 이제 세노바메이트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때문인데요. 네. 2019년에 이제 미국에 출시된 이후로 이제 꾸준히 처방이 증가해서 2024년은 연매출이 4천억 원을 돌파했고 2025년 2분기에는 전년 대비 42% 성장한 약 1,497억 원의 이제 매출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노베이트 매출 하나로 영업이익률이 거의 40%에 달하는 고수익 구조를 이제 확보를 하면서 회사 전체가 이제 흑자 전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후속 파이프라인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차세대 뇌전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진입시켜가지고 적응증에 대한 확대와 제품군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수면 장애와 우울증 치료제에 대한 이제 제품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 등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과 디지털 치료제, 희귀 질환 영역까지도 신사업을 모색하고 있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탑2는 SK바이오팜이었는데요. 노은미 자문역이 직접 픽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분석 리포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탑1의 힌트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힌트 공개해 주시죠. 네. 오직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공개되는 하반기 바이오주 탑1 힌트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이제 빠르게 실적을 키우고 있는 제약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 치료제는 국내 위장약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중남미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 출시 국가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 이제 주목받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이제 백신 사업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안정적인 이제 국내 병원에 대한 이제 처방 매출의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과 이제 실적 성장성이 이제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경쟁사 대비해 가지고 낮은 밸류에이션과 이제 꾸준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실적 기반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처를 찾는다라면은 이제 한 번쯤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 부분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이 기업을 특별히 탑1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회사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성장은 다양한 신규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에서 이제 비롯할 것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항암에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ADC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항암제 개발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고, 또한 자가 면역 질환과 이제 비만 치료제 등 만성 질환을 겨냥한 신약 후보 물질도 다소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이제 기술 수출과 이제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또한 자체 연구 개발 외에도 이제 CDMO 및 외부 기관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기존의 수익 기반 위에 미래 성장형인 파이프라인이 더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이 좀 이제 넓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단기 실적보다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장성과 이제 기술 경쟁력 중심으로 저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 고려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저희 이제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탑3에 대한 리포트와 함께 추후 브리핑까지 더욱 상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은민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 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차트에 A부터 Z까지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늘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